네, 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충분한 은혜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위험한 질병이지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흐름에서 지금 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선교가 움직여 갈 것인가,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우선 조금 역사적으로 이 선교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이 선교가 시작되는 1차 개혁이라고 저는 선교의 혁명, 선교 개혁이라고 보고요. 2차 선교 개혁 또는 혁명이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1792년인가요? 그때 나가셨죠. 그때가 2차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나갔고, 또 이제 3차 선교 또 하나의 변혁, 개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따지고 보면은 물론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 개발되고 연결되는 그 시대, 그때가 본격적으로 3차 선교 어떤 개혁의 시대였다 보고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지금 발전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 지금 이제 이런 또 4차 선교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와 그 기술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선교에서도 이 4차 선교 개혁 운동이 다시 전개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4차 선교 개혁과 선교 혁명에 대입을 해서 이제 이것을 좀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더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으로 12주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 어떤 큰 사이언스 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2019년에 전체 세계 인구의 57%가 지금 이 디지털에 쓰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인터넷 디지털을 쓰는 그 증가 인구의 수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 동안 9.1%가 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지역도 있지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도 이것이 지금 디지털 사용이 1년 동안 8.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인구도 전체 아프리카 인구의 사실은 그러나 적은 인구예요. 36%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6명이니까 3.6명만 쓰고 있는데, 아직은 아프리카는 인터넷이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보편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여기에 10나라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나이제리아부터 여기 탄자니아까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점차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많죠. 1억이 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많고 그렇게 됐고, 현재 전체 세계 인구 수가 76억 7,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럼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뭐 저 북미, 중남미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아시아 있고 요 가운데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 인구의 그 비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수예요. 다른 데 비하면 지금 그래도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세계 전체 인구에 몰려 있는 지역들. 요거는 세계 인구의 연령별 그 분포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60세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제 80세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적어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이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리스트입니다. 요것도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들, 그러니까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도 아프리카가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고, 왜냐하면 자꾸 제가 아프리카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마지막 중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거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제가 가능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은 전 세계 그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쓰는 그 메신저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많이 쓰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자,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요 색은 이제 페이스북이고 뭐 트위터, 텔레그램, 요 중국은 위챗 뭐 이런 거고, 한국이 노란 것 요것이 카톡입니다. 그다음에 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전체가 이제는 세계 전체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모바일 폰, 그러니까 핸드폰, 셀폰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다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통계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커머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이쪽이 75% 이상이 전부 다 물건을 주고 팔고 뭐 이런 그 사이트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라고 될까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 비즈니스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지난해 통계지만 아마 올해는 더 할 겁니다.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언어, 인터넷 사용하는 언어에 뭐 영어가 54%고 여기에 코리안이 있습니다. 코리안이 0.9%, 여기도 상당히 많은 수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6%.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뭐 4G, 5G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라 통신이라고, 로라 얼라이언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유럽에서 많이 지금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아프리카 지역은 이런 것도 아직 많이 쓰지 않고 있고, 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라 통신이라고 그러면 아직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이제 4차 산업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좀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로라라는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이 망은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게 가고 저전력으로 가고 그리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한 10km 이상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그러면 사실은 요 집 안에 있으면 반경 짧은 데서만 와이파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요거 조그만 중간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놓으면 라우터 같은 건데 10km까지 갈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기계가 앉혀져 있으면 이제 기지국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경 10m, 뭐 10km를 다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그 인터넷의 그 인프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통신이라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물건에 이렇게 어떤 특징 칩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과연 선교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선교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또 목회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보안입니다.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러 나라 저기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시죠. 그 이유는 통신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이 돼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면은 절대로 아무도 그 키 암호를 주기 전에는 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교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또 하나는 조그만 배터리를 하나 넣어도 이게 저전력이기 때문에 하나 넣으면 10년 이상을 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송 속도가 낮은 거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 10마일까지 16km까지는 거기 안에 있는 데는 이게 된다. 기계를 하나 넣어 놓으면은 배터리를 넣어 놓으면 10년을 가요. 저전력으로. 이게 굉장한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지금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통신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아주 진행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이거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중요한 그 캐리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네 번째로 원래가 큰 건데 우리들은 이 주로 와이파이 사람과 사람만 연결하는 것으로 됐지만 이거는 사물이 물건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럴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 그로서리 마켓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물건 가지고 쭉 통과하면 벌써 그 인식이 돼서 돈이 다 또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뭐 페이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 그런 거 말하는 것이 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으로 빅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자, 이 빅데이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화 쓰죠? 뭐 구글이든지 뭐 버라이저든지 삼성이든지 뭐 그 나라에 있는 걸 쓸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도 모르게 내 전화기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나의 모든 정보, 대화 내용 이런 것이 전체로 하나로 그 회사에 다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이 빅데이터는 이게 비즈니스로 봐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유리한 입장에 이제 쓰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는 뭐 앞으로는 이 스마트 홈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뭐 불을 켜고 끄고 뭐 냉장고를 조정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점점 더 그렇게 발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도시계획, 교통, 농업 모든 분야에 이 센서를 달아놓으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농업할 때 센서를 하나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물의 그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실시간에 그게 다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뭐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뭐 교통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게 되지만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로라 통신의 인터넷이 여러 가지로 좋지만 그 로라 통신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놓으면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보안을 가지고 통신을 할 때 그 보안이 이미 그 정보에 다 노출이 돼요. 전화한 것까지도.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스템을 쓰면 절대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안전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 사물 인터넷 뭐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2019년 통계인데 하여튼 900억이 넘어요. 달러로. 이 사물 인터넷에 그 통용되는 그 비즈니스의 양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뭐 교통, 뭐 주정부, 유틸리티, 제조, 조립 이런 모든 것에 사물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2020년 지금은 이제 36%에서 작년 36%에서 39%까지 올라갔습니다. 3%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점차로 아프리카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를 4차 산업혁명과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질문도 가져봤습니다. 왜 4차 산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가? 예, 인터넷은 그동안 사람과 사람의 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중간 그 기지가.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직접 다이렉트리 그것이 원투원으로 가능하고 보안이 철저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혁명이라고 하고, 선교에도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우리 선교계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물론 적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어떠한 전략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될 것이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 자립 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서 이것이 어떤 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4차 산업의 열쇠, 사물 인터넷이라는 신단어, 요거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교 전략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비즈니스 선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숙제입니다. 예,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현장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선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동안은 센트럴라이즈, 또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의 흐름이었지만, 그러나 그 통합은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더 강하게, 더 넓게 하나가 돼갑니다. 더 세계화가 되는데, 그때 이 사물 인터넷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도구요, 문화요, 소통이요, 구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의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시대 인터넷은 모든 게, 지구는 이제 이 인터넷 하나로 다 이제 통하게 돼 있죠.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알듯이 WWW는 이게 인터넷 그 약자죠. 그런데 이게 약자는 월드 와이드 웹. 예, 월드 와이드 웹. 웹은 뭐 거미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미줄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MMM이 돼요. W가. 자, 그러면 이걸 선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교의 3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세 가지 M. 하나는 ministry, manpower, money. 이것이 선교에는 아주 중요한 요건인데, 이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맨파워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money입니다. 갈수록 이게 점점 교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교지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월드,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세상, 요것이 선교학의 이제 사실은 기본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물론 선교라는 대신 인터넷이라고 넣어봤습니다. 인터넷이 이 세 가지를 다 움직여주고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선교 시대별로 소통 수단이, 초대교회는 도보나 말로 다녔고,
중세 시대는 말이나 마차, 뭐 배 이런 거로 갔고, 그 다음에 근세 시대는 자동차, 비행기로 갔고, 현대는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의 구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그 어플리케이션들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고 쓸 것인지가 여기에 점점 더 다 가정의 모든 일들, 또 이렇게 자전거 운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여기다가 그 칩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물 인터넷 그 소통으로 인해서 내 핸드폰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어느 공원에 갖다 놨다, 그럼 딱 보면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내 자동차도 거기다 칩을 하나 넣으면 누가 훔쳐갔다, 어디다 주차해놨다, 금방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 파킹, 뭐 파킹 자리가 어디가 비었는지 이런 게 다 그거 갖고 다 나오고요. 들어가기 전에 자기 그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선교적으로 기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땐 첫째 기회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기회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정식 비자나 재정이 해결이 되고, 또 네트워크로 선교사님들만 쓸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고, 소통도 선교사님들만 쓰는 통신 보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그 인터넷의 그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게 완전 보안 체계.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통신 보안으로 되고, 전략은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4차 선교 혁명 아니면 4차 선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4차 산업의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그것이 로라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장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한인 선교사가 지금 171나라 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근데 저는 바울 사도의 3차 여행 이후 이제 그 여행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연속으로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요. 자, 바울 선교와 인터넷 선교의 비교,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은 문서 선교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위주로 되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환경 가운데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자료가 많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의 정보들을 계속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선교지 미래 예측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선교학적으로 그 방법론을 본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와 SNS 시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선교 방향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미래는 선교지의 큰 건물, 뭐 어떤 큰 프로젝트 이런 거를 볼 때는, 이거 효율성으로 볼 때는 이제 선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은 글로벌 시대에서 인종, 국경을 초월해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보안이 필요하다. 예,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미국의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은 모두가 84%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다음 세대는 선교의 도구로 인터넷이나 이 4차 산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교 인프라를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 이렇게 돼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선교지 정보, 자료 공유, 강의, 훈련, 동원, 건강관리, 이것도 선교사님들이 이거 하나만 차고 있으면 뭐 심장 박동수, 뭐 혈당,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시간에 연결이 돼서 다 체크가 되는데, 다만 보안으로 철저하게 오픈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된다. 그것이 장점이고요.
여기에서도 뭐 이제 전문인 파송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비밀스러운 지역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선교사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선교학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마사이 부족 선교와 4차 산업 혁명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케냐에 제가 실제 마사이 부족 선교사로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선교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하고 과연 그 원시적으로 아직도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집을 보마라고 그러는데 소똥집을 보마를 가지고 사는데 소를 치우고 또 사자가 아직도 와서 잡아먹고 뭐 그런 환경입니다. 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은 제가 이제 그런 곳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연결이 될까? 됩니다. 어떤지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마사이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 마사이 사람들의 특징은 귀에 구멍을 뚫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머니에도 있지만 이렇게 귀에다 달고 다니고 예, 제가 좀 특징적인 사진을 요즘은 마사이 사람들도 예, 저 전기는 없지만 송신탑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 전화가 가능합니다. 예, 충전만 가능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소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엔카이라 그러는데 그 엔카이가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소는 마사이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케냐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케냐에 있는 모든 소는 다 마사이 소입니다. 그래서 마사이 부족이 한번 뜨면 다른 나라 다른 부족에 가면 다 놓고 도망가요. 워낙 싸움을 잘하는 부족들이라.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처럼 살아가요. 요즘은 땅을 줘서 정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적용을 시킬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것도 예, 이렇게 보면 넓은 벌판에 소들이 있고 뭐 여기는 조금 개화된 집인데 진흙으로 졌네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제가 이제 젊을 때 들어갔던 사진 마사이 모란이라고 워리어 전사들 이제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 제가 사진 찍었는데 제가 리터레시 클래스 문맹 퇴치 클래스도 했고요. 마마들 성경도 읽게 했고 보마라고 소똥집 방문했고 뭐 현지 기르던 그러니까 가르친 제 제자들이고 뭐 저희는 조금 집을 양철집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을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우기 때 되면은 내구퉁이에 있는 물로 저희가 한 몇 개월은 썼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 제가 이거를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마사이 사람들을 알고서 여기서 하나 좀 찾아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예,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사역 현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과 마사이 부족의 소를 지키는 적용. 마사이 사람들은 소를 사실은 사자도 와서 잡아먹고요. 많이 또 훔쳐가기도 하고 또 뭐 일단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 소에다가 피부에다가 칩을 하나 박아놓으면 그 저전력이니까 태양열로 그 기계에 돌아가는 거 아주 저전력입니다. 그것만 켜놓으면은 칩하고 연결이 돼서 자기 개인 전화로 그 소가 만약에 빨간 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빨간 점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다 나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 있어도 다른 집 소는 파란 불이 들어오면 여기는 빨간 불. 그러면 내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의 이동과 위치를 알 수 있다. 또 도난 방지라고 야생 동물에서 이제 피해를 이제 방지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또 소의 건강 상태, 뭐 온도, 몸의 온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다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경제적으로도 마사이 사람들이 소를 키우면서 좀 더 좋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정들이 소가 섞여 있어도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 소의 표시를 합니다. 자기 문양을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를 해놓지만 그거를 일일이 안 봐도 이거로 뭐 빨간 소들의 소에 파란 소가 섞여 있다. 그건 누구 거다. 이게 다 나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선교적으로 선교사님은 왜 이거를 써야 되는가? 자, 선교사님이 조그만 그 네트워크 기지 조그만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걸 저전력으로 태양열로도 충전을 시켜서 쓰면
그거를 칩을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 마사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그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이 사람들은 자기 전화로 보고, 그 대신 선교사님은 그것이 소위 적은 이윤일지라도 뱀의 형태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형태로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과 현지인들 관계가 좋아지죠.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사이 지역은 전기가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고 소주인이 24시간 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특징인데, 자, 그렇게 아직도 발전이 안 된 그런 지역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내면은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일정한 비용을 좀 충당을 해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모든 선교지의 그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좀 더 이런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앱을 개발하고 이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형태로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연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은데 뭐 다단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수입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수입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12주 동안에 이제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선교는 도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강의 신청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드리고요. 자, 이거를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랬더니 맨날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 뭐 비트코인 자체도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의 이름이에요. 기술, 보안, 통신 보안 뭐 이런 것들이고, 앱을 이용해서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그러면 아이고 이 선교사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그 하시는 분하고 이 개발한 분들하고 직접 그 회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소정의 등록비를 내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세리토스에 이제 이 선교가 있어서 여기서 직접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오픈하면서 온라인도 할 거고, 강의는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이거를 선교지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열어서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실시간에 수요일 11시마다 할 건데, 만약에 실시간에 들으시려면 온라인으로도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과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좀 신청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단어를 알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이 선교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선교와 재정, 또 선교와 비즈니스, 이것들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는지, 건전한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아주 정상적인 그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기지라는 게 갖고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을 직접 주고 팔고 그러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에서 나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 김정한 선교사가 돈 벌려고 자꾸 그런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선교사님이 베네핏을 얻도록,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헌금을 많이 못 드리면 이렇게라도 선교를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멘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여기에 있는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선교, 자기의 전문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미흡하게 설명했어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 로라 통신, 사물 인터넷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